안녕하십니까. 문장 성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야, 넘어가라. 야, 보면요, 일단 문장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뭐 의문의 변동도 봤을 거고 아니면은 뭐 품사를 먼저 보셨을 겁니다. 단어를 먼저 봤을 텐데 이제는 그거와는 좀 다른 개념으로 가자는 거죠. 단어하고 문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왜? 단어들이 모여서 어떤 의미 단위를 구성하고 또 종결된 표현으로 있는 게 문장이라고 하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솔직히 말해서 중요한 건 요 세 개입니다. 의미상으로 완결된 내용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어야 됩니다. 즉 종결어미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문장이란 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문장이고요. 이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는 문장이라 안 하고 절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뭐다? 절인데, 절은 추가로 문장 안에서 문장 성분처럼 기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다음 영상인 문장 구조에서 다시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일단은 구절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절 여기서도 나오죠? 구구절절이라는 말이 요거예요. 구구절절. 자, 그래서 봅시다. 어절이라고 하면 우리 많이 이미 배웠죠. 몇 어절로 써라. 이미 이거 모르는 고등학생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고 띄어쓰기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의문에서 음절을 배웠어요. 음이 나타나는 최소의 단위, 그러니까 소리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 글자로 가는 게 결국 3음절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한 단어라고 하는 게 거의 어절에 가깝습니다. 근데 사실상 한 단어가 1어절은 아니에요. 왜냐면 띄어쓰기 단위로 하면 저 장미꽃이 매우 아름답다 해서 총 4어절이거든요. 근데 단어는 장미꽃 띄고 입니다. 그거는 이제 품사에서 배우셨을 거니까 알 거고. 그럼 어절은 알았어. 구는 뭐야? 둘 또는 그 이상의 어절이 어울려서 하나의 단어와 동등한 기능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의미 단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장미꽃이, 장미꽃은 장미꽃인데 어떤 장미꽃? 저 장미꽃. 하지만 어절이 두 개죠. 아름답긴 아름다워. 근데 무슨 아름다우면 엄청 매우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런 게 두 구입니다. 그래서 구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냐면, 시조를 외울 때 무지성어로 3장 6, 9, 45자라고 했을 때 그 6, 9, 9가 6개라는 소리입니다. 거기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2개 이상의 어절이 모였고요. 하나의 의미다를 이루는데 그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집니다. 절 자체 내에서요. 그래서 내가 바래요. 뭘 바래요? 저 장미꽃이 매우 아름답기를 바라는데 여기서 얘는요, 르이 붙었죠. 그래서 명사절로서 목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러고 왜 절이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가지고 있죠. 장미꽃이 아름답다는데 문제는 답다라고 종결어미가 쓰여 있지 않고 기라는 명사형 어미가 쓰여 있습니다. 명사형 어미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즉 명사형 어미가 쓰였으니까 뭐가 안 됐다? 종결해주는 표지가 없다. 그러니 얘는 절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문장이랑은 달라요. 문장은 요 전체고요. 바람 다 했으니까 요게 문장이고, 얘는 절입니다. 그래서 어절, 구, 절 나누는 방법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문장이라는 건 어떻게 되어 있냐? 얘 봐라. 아이가 웃는다.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는요,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너무 쉬워. 넘어가. 그 이제 직접적으로 알아봐야지. 그럼 문장의 성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봅시다. 자, 문장의 성분은요,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각 요소들을 문장 성분이라고 하고요. 크게는요,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으로 나누고 그 주성분 안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는 거고, 부속성분 안에 관형어, 부사어, 그 다음에 독립성분에는 독립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럼 문장 성분은 총 몇 개예요? 7성분인 거죠. 문장 성분 총 7개의 성분이고요. 품사가 9개인 겁니다.
하지만 일단 문장 성분을 오기 전에 품사에서 우린 뭘 배우고 왔었죠? 그렇죠. 격조사를 배우고 왔기 때문에 격조사가 계속해서 나와요. 격조사 못 외우면 결국 이거 못하는 겁니다. 다시 품사 보고 오세요. 주성 봅시다. 자, 주성분에는요, 첫 번째로 주어가 있습니다. 솔직히 주어 모르는 사람 없어요. 서술어의 주체입니다.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가 되는 성질의 주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가 돼요? 체언에다가요, 주격조사 이가나 이 주격조사 이나 가를 높인 깨서가 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철수가 달린다. 달리는 게 누구야? 철수가. 주격조사 붙었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높였죠. 하지만 이게 주격조사예요. 이런 식으로 체언에 주격조사가 붙기도 하고요. 주격조사는 생략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이게 주격조사인 걸 뻔히 알 때 생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철수 달린다. 선생님 수업하신다. 주어가 뭔지 뻔히 알면은 생략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주격조사 자리인데요, 만이라는 보조사가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빵을, 여기도 도가 왔죠. 그래서 만하고 도는 보조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보조사가 와서 주어인 게 아니라 뜻을 더해주는 보조사가 왔기 때문에 주격조사가 숨어 있는 겁니다. 원래는 여기 주격조사 자리예요. 하지만 보조사가 이렇게 오기도 한다, 이 자리에. 그래서 주격조사 자리에 그냥 보조사가 온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체 명사가 주어일 때는요, 원래 에서는 부사격조사거든요. 근데 이 에서가 주격조사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학교가 전시회를 열기로 발표를 했다? 학교는 무정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단체 무정명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가 없는 명사죠. 어떻게 학교라는 애가 그거를 판단을 해요. 하지만 어디에서 했다.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상 이거를 하는 주체인 건 알아. 이거 주체 맞는데 얘가 학교 가 하는 거라는 건 의미상 이상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에서를 쓰자. 그러놓고 이렇게 주격조사 에서라는 게 요거일 때만 쓰이는 거라고 우리 약속을 하자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 별거 없어요. 이번에는 뭡니까? 서술어입니다. 서술어 주성분의 두 번째입니다. 주어 있고 서술. 그러니까 일단은 주어랑 서술어는요, 뭐든지 필수로 존재를 해야 되는 애들입니다. 뭐에서? 문장에서. 그래서 보면은 서술어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은 얘도 역시나 체언이 있어야 돼요. 왜? 모든 체언은 모든 문장 성분이 가능해요. 뭐만 붙으면? 격조사들만 붙으면. 그래서 주어엔 주격조사가 붙었듯이 여기는 서술격조사 이다가 들어갑니다. 체언에. 그리고 동사 형용사는요, 그냥 가만히 숨만 쉬어도 서술어가 될 수 있어요. 봅시다. 우리 반 반장은 철수다. 나는 학생이다. 그래서 체언에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었고요. 밑에 있는 거 아까 봤죠? 달리다, 내리다는요, 동사인데 서술어 그대로 올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멋지다, 아름답다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주는 형용사인데 그냥 그 자체로 서술어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쉽죠? 솔직히 주성분은 다 쉬워요. 근데 넘겨보시면요,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아, 솔직히 이거 더럽게 쉬운데 한번 보세요. 서술어란 뭡니까? 서술어는요, 필수적으로 의미상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개수가 달라요. 몇 개를 요구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보시면은 꽃이 피다는요, 꽃이 피다, 이 피다라는 서술어는요 뭐만 있어야 돼요? 주어만 있으면 되는 한 자리 서술어입니다. 왜 한 자리는요? 하나 있잖아요. 한 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니다 라는 애는요, 주어가 있어야 되고 보어가 있어야 되는 애입니다. 되다 아니다는 그래서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그래서 주어와 보어 해서 두 개고요. 그 다음에 같다라는 건요,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같다. 뭐랑 같아야 돼. 그래서 우정은 황금과 같다. 우정이 황금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주어와 필수부사어 해가지고 얘도 두 개입니다. 자, 필수부사어는 이따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자리 역시 주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 사랑한다. 사랑하다의 목적이 뭐가 있냐? 나 사랑해. 누굴 이렇게 하면서 이게 누가 있어야지. 여기 목적어가 밑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도 하나, 둘 해서 두 자리. 그럼 세 자리도 있어요? 그렇죠. 네 자리까지는 없어요. 자, 주다라는 거는요. 주다는요. 주는 사람 있으면 받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나에게까지 필수예요. 그 다음에 뭐 줬는데? 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래야 문장 성분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 문장의 뜻이 완결이 되죠. 선물을 해가지고 주어, 필수부사와 목적어 총 세 가지의 자릿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어 자릿수는요, 일단은 뭐 생략될 거 다 생략을 해낸 다음에 필수로 있어야 되는 애들만 쏙쏙 뽑아서 개수를 세면 되겠습니다. 단 서술어 본인은 빼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가 동그라미 다 어디다 쳤어요. 서술어 제외하고죠. 서술어 제외하고 이거 뭐야? 하나, 둘, 셋. 서술어의 자릿수니까 서술어는 포함하면 안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필수부사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아직 부속 성분들 안 배웠는데 일단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우 건조해. 목이 아파요. 자, 필수적 부사어.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라서요. 뭐가 가능하냐면 내치는 게 가능해요. 생략이 가능하단 말이죠. 하지만 일부 서술어의 경우, 아까 그 세 자리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부사어가 필수적으로 부사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걸 우리는 필수 부사어예요. 그러니까 부속 성분이지만 이때만큼은, 이 서술어만큼은, 이 서술어에게는 얘가 필수 성분이나 주성분이나 마찬가지로 기능을 하는 애들은 필수 부사어입니다. 삼았다. 아버지가 그를 뭘로 삼았는데? 양자로. 그래서 여기가 필수 부사어고요. 내가 보냈어요. 뭐를? 편지를. 근데 보내달라는 건 뭐야? 받는 사람도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필수 부사어로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얘들은 생략이 안 돼요. 부사어지만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왜? 의미상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분이기 때문이죠. 이런 걸 필수적 부사어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도 솔직히 개 쉬워요. 그냥 얘만 알면 끝입니다. 채원의 목적격 주사 을을 붙이면 끝이에요. 수박을 좋아한다? 난 수박 좋아해. 하지만 얘도 목적어인 거 뻔히 알 때는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수박도 좋아해. 요 자리에 보조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 목적격 조사는 어디 뒤에 이렇게 살짝 숨어 있는 겁니다. 넘어가. 목적어 너무 쉬워. 보어. 보어는 좀 알아야지. 보어는요, 특이하게요,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 할 때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복격조사 이가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 나와야 됩니다. 그럼 주격조사 이가랑 어떻게 구별하죠? 구별? 어떻게 하긴요. 문장에서 봐야죠. 봐봐. 난 의사가 아니다. 보시면은 만약에 이거를 내가로 바꿔도, 그러면 가가 두 개니까 둘 중에 누가 주어인지 모른다고요? 내가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거의 주체는 이거니까 이게 당연히 주어일 거고. 그러면 얘는 뭐겠어? 당연히 아니다가 나왔으니까 얘는 보어겠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밑에는요, 그냥 역시나 보조사가 오기도 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어는요, 이따가 뒤에 나올 암기 문장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 좀 해주시고요. 서술어 되다 아니다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얘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있습니까? 관용어가 나오죠. 자, 부속성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속성분은요, 문장에서 생략이 가능한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필수로 기능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있으면은 뜻을 정해줘서 뭐 좋긴 한데요, 뭐 의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없어도 그만인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봅시다. 부속성분. 부속성분은요, 관용어가 있습니다. 관용어는요, 관형사랑 똑같은 기능을 해요. 관형사는 단어에서 앞에 체언 앞에 나서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줬죠. 관용어도요,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품사가 아니라 문장 성분. 근데 하는 일이 똑같기 때문에 관형사로 태어나면 그냥 문장 성분에서 관용어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체언에 관형격사 의가 붙는데, 부속 성분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는 다 체언의 체언의 격조사들이 붙어서 만들어졌죠. 근데 부속 성분은
용언에 붙어요. 용언도 관형어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뭐로? 관형사형을 만들어주는 어미인 이 네 가지를 붙여가지고 용언 어간에 붙어서 관형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네가 많이 헷갈렸던 것들이 이걸 몰라서 많이 헷갈렸던 건데 보겠습니다. 자, 관형사가 관형어가 됐습니다. 바로 어디? 아기가 새 여기 옷을 꾸며주는 겁니다. 새 옷을 입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헌 옷을 버리셨다. 그 다음에 그는 새 권을 샀다. 라는 식으로 관형사가 그냥 관형어가 되는 걸 쉽게 찾아요. 그 다음에 채원의 관형격 조사 의 여기 붙인 거 소녀는 풍경을 좋아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거 없어도 되잖아요. 여기도 이거 솔직히 없어도 되거든요. 아기가 옷을 입었다. 어머니가 헌옷을 버리셨다. 그는 책 3권을 샀다. 아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죠. 얘는 아마 요게 이렇게 묶일 겁니다. 그는 책을 샀다인데 아마 이게 조금은 얘는 조금 거시기해요. 하지만 어쨌든 기능은 얘도 관형어라는 거. 그 다음에 나는 아빠 그림을 소중하게 해서 아빠의 그림이거든요. 나는 그림을 소중하게 쓰는데 아빠가 그린 그림이니까 어쨌든 관형격 조사도 생략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채원에 의 붙었죠. 하지만 이거 전체는 관형어라는 거. 그리고 관형어는 부속성분이기 때문에 없애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밑에 있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이제 관형사형 어미에 이게 붙은 거예요. 이거 봐봐. 철수는 예쁜 꽃을 샀다. 여기서 없어도 되는 거. 철수는 꽃을 샀다. 상관없죠. 근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용언 어간 예쁘에다가 관형사형 어미 이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쁜이 뒤에 있는 꽃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풍사는 뭐야? 예쁘다는 형용사죠. 그래서 형용사지만 관형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나 그것은 그것은 빵이에요. 근데 내가 먹던 빵입니다. 내가 빵을 먹다가 이게 안겨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그렇다 치고 내가 먹던 빵이다. 먹더니 누굴 꾸미고 있어요? 뒤에 있는 빵을 꾸미고 있죠. 그래서 먹에다가 던이 붙은 동사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관형어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관형어랑 부사어를 이해하는 게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 일단 기본적으로 어미를 외워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미는요, 관형사형 어미 같은 경우에는 시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를 따질 때 이미 한번 외웠었기 때문에 고1 때 아마 외워요. 이제 고1이신 분은 볼 거고요. 고1이신 분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고, 아니면은 고2이신 분들은 이미 한번 봤기 때문에 기억을 조금 더 더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 안 난다고? 네 잘못이지. 고1 때 뭐 한 겁니까? 시제 표현할 때 관형사형 어미 안 외우고. 자, 부사 봅시다. 부사어예요. 주로 뒤에 오는 용언을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부사랑 똑같은데 결국엔 얘도 다른 애를 다 해주고, 이게 개빡칩니다. 왜냐? 종속적 연결어미가 부사어기도 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심하라서요. 여기서는 설명 안 드리고 만약에 하고 나서 이제 나한테 문제를 풀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부사어가 왜 종속적 연결어미가 되고 종속적 연결어미가 왜 부사형 어미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일단은 부사가 부사어가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채원의 부사격 조사 30개가 넘어요. 뭐 이런 거 붙습니다. 부사격 조사. 선생님, 그건 부사격 조사 어떻게 외우나요? 다른 격조사 다 외우면 되죠. 다른 격조사 다 외우면 부사격 조사. 이 새끼 부사겠네. 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얘도 용언 어간에 부사형 어미 개랑 도록이 붙고 또는 전미사 이가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볼까요? 그래서 자동차가 지나가요. 상관없잖아, 이것만 있어도. 근데 굳이 요걸 만들어낸 이유가 뭐야? 빠르다에 개를 붙여서 지나가는 거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빠르다 부정하면 개가 붙은 거고요. 여기도 단풍이 물들었어요. 어떻게? 아름답 도록. 그래서 부정하면 도록. 그 다음에 그는 움직였어요. 어떻게? 소리가 없이. 그러니까 이게 안기 문장인데 어쨌든 안기 문장이 지금 부사절로 기능하고 있어요. 왜? 없다. 소리가 없다에다가
시.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붙어가지고 얘가 부사어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얘도 뭐 외워야 돼요? 체안의 부사격 조사, 그리고 부사음의 궤도로 파생 접미사 이가 붙는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뭐 관형사 파생 접미사 막 이런 건 없습니다. 또 헷갈리다 그러다가. 그것도 옆에 보시면은 뭐 부사의 종류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부사할 때랑 똑같습니다. 성분부사, 문장 꾸며주는 거, 문장부사, 문장 다 꾸며주는 거, 접속부사, 뭐 와, 과 같은 겁니다. 문장과 뭐를 이어주는 게 접속부사예요. 넘겨. 봐봐. 장미꽃이 참 예쁘다. 참은요 뒤는 예쁘다를 꾸미고 있죠. 그 다음에 그냥 아주는요 새를 꾸미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야? 아주랑 참은요 성분부사거죠. 성분부사어. 그 다음에 얘는 연이 매우 높이란다. 얘도 성분부사어겠네요. 왜? 매우가 높이를 꾸미고 있잖아요. 부사어가 부사어를 꾸미고 있고요. 얘는 과연이라는 건요 철수는 똑똑하구나 자체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희망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가요 앞에 있는 문장하고 이어졌기 때문에 문장, 접속, 부사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얘도 정치, 경제 및 문화가 발달해서 이 미시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여기를 이제 이어주는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성분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접속 부사어, 문장 부사어, 성분 부사어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야 목이 왜 이렇게 아프냐? 큰일 났네. 독립성분 봅시다. 이거 가습기 좀 더 틀어. 독립성분 너무 쉽습니다. 독립성분이에요. 그냥 혼자 기능합니다. 바로 감탄사, 체언, 혹격조사 끝입니다. 사람 이름 부를 때 붙는 격조사거든요. 뭐 아니면은 뭐 뽀삐야 할 때 뽀삐에다가 야가 붙었죠. 그거 독립성분이에요. 뽀삐야. 그리고 뭐야? 독립어이기도 하겠죠. 여기도 어머나 감탄사죠. 어이쿠 감탄사죠. 얘네 다 독립어. 그 다음에 영희한테 야가 붙었죠. 그래서 이것도 독립어입니다. 끝입니다. 독립어 너무 쉽죠. 넘겨. 그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문장 성분 자체는 얼마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봐야겠습니까? 뭘 보긴요. 이제 문장의 짜임 볼 차례예요. 자, 문장의 짜임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을 하세요. 자, 문장의 짜임을 봅시다. 문장의 짜임은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문장 성분들이 모여서 문장을 이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문장이 하나만 있으면 참 좋겠죠. 그렇게 하나만 있는 거를 우리는 헛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헛 문장.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씩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형어 부사어 잔뜩 있어도요, 그거 다 쳐내면 돼요. 부속성분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다 쳐내버립니다. 할머니가 손을 내밀어요. 이거는 다 있어야 되죠?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 다음에 정원에 꽃이 피었어요. 그냥 꽃이 피었다만 있으면 됩니다. 얘는 솔직히 다 날려도 돼요. 그냥 꾸며주는 애일 뿐이니까. 그냥 꽃이 피었다. 그 다음에 그는 사실을 고백했다. 뭐 누구에게? 나에게. 요거는 없어도 되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주어, 서술어 하나씩 나왔죠? 그럼 홈문장. 꽃이 피었다. 홈문장. 그는 고백했다. 홈문장입니다. 다 주어, 서술어가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근데 두 번씩 나오는 겹문장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암긴 문장, 아는 문장이 중3 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때 많은 친구들이 국어를 던집니다. 문법을 던져요. 그래놓고 언제? 지금, 이때 지리게 털리는 겁니다. 이때 버리니까 결국 몇 년 뒤에는 부메랑이 돌아와서 뒤통수 맞는 거죠. 아, 또 하네? 또 해? 수능이 안 나올 것 같아? 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겁니다. 주어, 서술어. 아까는 한 번 나타났죠. 이번엔 두 번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것은 장미꽃이다. 저것은 국화꽃이다. 두 개의 문장을요. 이것은 장미꽃이고 저것은 국화꽃이다 라면서 주어, 서술어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겨울이 오다 바람이 차다도 주어 서술어가 두 개씩인데 겨울이 오에다가 아서가 붙은 겁니다. 아서, 그 다음에 바람이 차다. 그래가지고 얘도 하나 둘 하나 둘입니다. 두 번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도 비가 많이 내렸다,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비가 많이 내렸고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그래서 비가 내리다 바람이 불었다 해가지고 이건 역시 뭡니까? 원, 투 해가지고 주어 서술어가 두 번씩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했다? 겹문장이라고 얘기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뉩니다. 그럼 아는 문장, 방금 본 게 이어진 문장이고요. 그럼 아는 문장으로는 어떻게 기능을 하냐? 꽃이 피었다인데요. 동생이 꽃을 심었다를 이제 안길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문장에서요. 동생이 심다가 여기 안겨요. 주어,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뭐라 했어요? 절이라는 개념이라니까요. 주어, 서술어의 관계는 있어요. 안겨 있기 때문에. 하지만 완결된 문장이 아니죠. 완결된 표지도 없고요. 종결 의미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꽃을 심다잖아요. 근데 꽃은 여기 있기 때문에 의미상 꽃이 생략이 된 거고요. 그래서 동생이 심다만 온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덩어리로 꽃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얘 또한 그는 깨달았다와 그녀는 정당했다라는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그는 깨달았어요. 똑같죠. 그는 깨달았다. 하지만 이걸 깨서 목적어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 문장을 하나의 절로서 여기다가 쳐 넣은 거죠. 그녀가 정당했음이라고. 그래서 이게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있어요. 여기도 주어와 서술의 관계는 있는데 완결된 표지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절입니다. 절. 뭐처럼 기능해요? 뒤에 앞에 목적격 조사가 뒤에 붙는 걸 봐서 아 얘가 체언처럼 기능을 하는 애구나. 체언 중에서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절로 기능하는 거라서 혼문장이 아닌 겹문장으로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겹문장의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을 알아볼 겁니다. 자, 이 부분은요 그냥 읽고 외우세요. 간단하게만 알면 됩니다. 혼문장 간단해요. 하지만 내용이 흩어져 보이기도 하죠. 좀 조리 있게 말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겹문장 너무 효과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어요. 막 논리적으로. 하지만 그게 너무 길어지면요 읽는 사람이 난독증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비문학 추세가 이겁니다. 겹문장을 존내 길게 빼요. 그러니까 애들이 난독증이 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신 살짝 못 차리면 까먹고 글이 안 읽히는 거예요. 자, 이어진 문장으로 봅시다. 이어진 문장은 참 쉽습니다. 외울 게 많아서 그렇지. 자, 이어진 문장으로 쭉 문제 쫙 넘겨서 이어진 문장으로 바로 보시면 이어진 문장은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하고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개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뜻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봅시다. 의미 관계가 똑같은 두 혼문장이 어디에 종속되거나 어디에 원인과 결과를 묶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앞과 뒤 문장의 순서를 바꿔도요 의미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열, 대조, 선택 등의 의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요걸 외우셔야 돼요. 고, 며, 은하, 지만 등이 있습니다. 뭐하고 뭐마다 뭐마다. 그리고 앞절과 뒷절 순서를 바꿔도요 의미가 안 변해요. 이걸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넘겨볼까요? 직접 예문을 봅시다. 그래서요 이거 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낱말은 새가 듣다, 반말은 쥐가 듣다가 합쳐진 건데 이거 순서 바꿔볼까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의미상 변화가 없습니다. 순서만 바뀌었지. 그리고 고, 연결어미 고를 썼고요. 중요하게가 아니라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대등적 연결어미 고를 썼겠죠. 얘는요. 호랑을 죽어서 가죽을 남기, 고, 사람을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해가지고 고. 얘도 역시나 바꿔도 뜻이 똑같습니다. 사람을 죽어서 이름 남기고 호랑이 죽어서 가죽 남긴다. 얘도 대조죠. 지만이죠. 지만. 예술은 길지만 인생을 짧다. 인생을 짧지만 예술은 길다. 상관이 없고요. 밥을 먹었으나 국은 안 먹었다. 국은 안 먹었으나 밥을 먹었다. 얘도 역시 대조입니다. 차이가 없죠? 그래서 대등적 연결어미는요 정말 쉽습니다. 문제는 얘예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게 개 빡치는 게요. 그래서 일단은 종속적 가기 전에 거기 빈칸 하나 그냥 생각했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문장과 뒷문장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라고 쓰시면 되고 종속적 이어진 문장 오세요.
얘는 대신에 바로 이것부터 얘기하면 바꾸면 안 됩니다. 문장의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좀 많아요. 뭐뭐 해서, 뭐뭐 하면, 뭐뭐 하려고, 뭐뭐 하는데, 뭐뭐 할지라도 뭐 이런 식으로의 연결 어미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종속적인 거라고 뭐라고 하냐면 얘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고 함부로 바꿨다가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디에 귀속되어 있다, 이렇게 뭐 엮여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많죠? 하나 볼까요? 이건 원인을 나타내는 아서가 쓰였습니다. 오에다가 아서가 붙은 거죠. 비가 와서 길이 지른 거죠. 비가 왔기 때문에 길이 지른 건데 이거 앞뒤 바꿔볼까? 길이 질어서 비가 온다? 마법 아닙니까? 그러면 뭐야, 바닥에 물 뿌려서 흙이 막 질게 되면 비가 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뀌죠, 의미가. 그래서 얘는 앞절 뒷절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아침 일찍 떠나라고 준비를 해두었다. 미리 준비를 하려고 아침 일찍 떠났다? 개소리 되죠. 그래서 뭐뭐 하려고. 그다음에 지더라도 우리는 정당하게 싸워야 한다. 정당하게 싸우더라도 경기에 져야 된다?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양보가요, 뭐 하나를 내준다는 뜻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뭐뭐 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 배가 산으로 가면 사공이 많다? 이상하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것도 조건이나 그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영화는 볼수록 새로운 감동을 준다? 새로운 감동을 줄수록 영화를 본다? 말이 안 됩니다. 이것도 수록도. 내가 속을지언정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남을 속일지언정 내가 속으면 안 된다. 뭔 소리야? 다 지금 마태이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종속적 연결음이는 이런 식으로 앞절과 뒷절의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함부로 순서를 바꿀 수가 없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왜?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제에서 찾는 건 어렵지도 않고 어떤 연결음이가 쓰였냐는 연결음이를 외우면은 해당 연결음이 외우면은 다 볼 수 있어요. 얘는요. 얘도 솔직히 나는 쉬운데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그런가 봐요. 하지만 대다수 아이들이 요거 하다가 중3 때 다 때려쳤기 때문에 중3 때 때려쳐서 지금 처음 배우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조금은 집중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아는 문장과 암기 문장입니다. 자,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성분처럼 뭐야 이거 쓰이는? 쓰이는? 이 못해요. 쓰이는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안개 문장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요, 안개 문장으로 한다? 이거 그냥 절이에요. 절. 문장은 아니지만 어떤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거. 그래서 안개 문장을 포함한 문장은 아는 문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안개 문장인데 어쨌든 안개 문장과 아는 문장 둘 다 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맨 처음에는 명사 절부터 얘기를 할까요? 문장 안에서 명사처럼 기능하는 절입니다. 그러니까 절이라고 했으니까 주어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하나의 단위지만 문장은 아니라는 거죠. 완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것 또는 이건데 그게 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쉽지 않아요. 뭐뭐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문제는 주격조사 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주격조사, 격조사 앞에는 체험만 올 수 있죠. 근데 그 일을 하다를 주어로 만들어야 돼. 그 일을 하다를 명사로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일을 기에다가 이게 원래 다였을 텐데 기를 붙인 거예요. 명사형에 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붙은 거예요? 주격조사가 붙어서 이 명사절, 결국 여기 안에 이 명사절이 있죠. 이 명사절은 주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주어로서의 기능. 그럼 쉽게 해보자. 얘도 어린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다 인데 뒤에 가가 붙었죠. 그래서 얘도 주어로서 기능하는 명사절입니다. 참고로 명사절 특징은요, 뒤에 격조사가 뭐가 오냐에 따라서 문장 성분으로 다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으로서 쓰고 있죠. 르이 있으니까 그녀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 다음에 진실했음을 깨달았다. 여기도 집에 가기에 이른 시간이다. 아이들이 읽기에는 너무 어렵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음이나 기를 붙여가지고 명사절로 만들었고요. 그 명사절로 만든 것들이 다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 거야? 부사절, 부사어, 목적어, 주어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명사처럼 기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격조사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다양한 격조사가 왔기 때문에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쓸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넘어가면 관형절 나오죠? 자, 관형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뒤에 무슨 뭐뭐형 어미, 뭐뭐형 어미라고 얘기하잖아. 관형사형 어미는 아까 관형어 하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요거 붙여서 관형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약을 꾸며야 되죠. 근데 이 관형절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 관형절이 관형어로서 기능하는 거야. 얘가 여기 있는 약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식은 소식이야. 어떤 소식이야? 할아버지께서 옷이 다에다가 능이 붙은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런 일이 생긴 거고요. 어떤 책이에요? 아버지가 읽던 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는, 던, 그 다음에 이거 시는요 여기 붙은 거예요. 실, 그 다음에 이런 거. 명사형 어미들이 다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꾸미고 있는 거죠. 자, 참고로 안기거나 안기지 않을 때는요 겹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생략을 안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생략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죠. 그럼 원래 이게 안기기 전에 어떤 문장이었는지를 빼보기도 해야 돼요. 그럼 보면 약이 입에 쓰다일 거야. 그럼 요 몸에 좋은은 원래 어떤 거였을까요? 약이 몸에 좋다예요. 근데 이게 여기 앞에 이렇게 안겨야 되잖아요. 근데 안기려면 뭐야? 약이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 겹치죠? 그러니까 겹치니까 얘를 날린 겁니다. 이 약이를 날리고 몸에 좋다에다가 다를 빼고 뭐를 넣은 거야? 은을 박은 거지. 그래서 몸에 좋은 안기고 약이 입에 쓰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할아버지께서 오다 이건 뭐 그리고 여기서도 아버지가 책을 읽다였을 겁니다. 근데 뒤에 책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책을 읽던 책 하면 이상하니까 안기기 전에 뒤에 책이 있으니까 이거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읽다에서 다를 떼고 던으로 교체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읽던 책이다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해 안 되면 와서 또 질문하세요. 도대체 왜 이걸 빠지고 안 빠지냐 뭐 이런 거.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기부터도 계속 똑같습니다. 문장 안에서 부사어처럼 하는 게 부사절입니다. 아까 그래서 부사어 만들 때 부사형 어미 개, 도록 있죠. 그 다음에 부사파생전미사 이도 있죠. 여기 보시면 영수는 발에 땀이 나게 뛰어다녔다가 있는데 철수는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한다. 영수는 발에 뛰어다녔어요. 근데 어떻게 뛰었어요? 땀이 나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땀이 나다가 안긴 겁니다. 근데 그 다가 개가 붙어서 부사절로 된 거고. 철수는 잘난 척을 해요. 근데 어떤 잘난? 이런 것도. 그래서 철수가 아는 것도 없다 했을 거예요. 철수가 아는 것도 없다 했을 텐데 철수가는 여기 입이 겹치니까 철수가가 생략이 된 상태로 안긴 건데 얘가 붙어서 만들어질게요. 없다에다가 다에다가 부사파생점사 이가 붙은 거. 얘도 역시 소리가 없다예요. 소리가 없다. 소리가 없다 했을 텐데 이게 여기 붙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곳은 장식이 되어 있었다. 그림이 아름답다 였을 겁니다. 그림이 아름답다였는데 개가 붙어서 이게 이렇게 안긴 거고. 그녀의 모습은 아름다웠다는데 눈이 부시다가 안긴 거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원래 해가 지다 했을 텐데 역시 도록이 붙었죠. 그래서 여기에 계속되었다 앞에 와가지고 이게 쏠랑 들어와가지고 부사절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되었다를 꾸며주고 있겠죠. 사실상 아는 문장도요 원리만 파악하면 쉬워요. 근데 이제 너네가 왜 어려워하냐면 관형사형 어미 안 외우고요, 명사형 어미 안 외우고요, 부사형 어미 안 외워요. 그리고 일단은요 문장 성분에서 어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품사를 배우고 격조사를 배운 다음에 문장 성분을 배워야 돼요. 문장 성분을 배워야만 비로소 뭐가 보여요? 이게 그래서 부사절, 부사어 이런 게 아는데 애초에 중학교 1학년 때 품사에서 개 박살이 난 상태로 중학교 2학년 때 문장 성분을 다 때려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격조사를 모르니까 당연히 알 수가 없지. 그 상태로 중3이 돼가지고 뭐래요?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을 가르치려고 하니 학교 선생님들도 완전히 속이 뒤집어지고 너네는 머리가 뒤집어지죠. 그 상태로 문법을 등한시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의문의 변동을 해요. 개 털리죠. 다시 문법 안 쳐다봐라고 하려고 했는데 나왔잖아. 어떡할 건데.
자, 어떡하기는 해야죠. 그래도 이제는 대가리가 커가지고요. 대충 알아듣습니다. 보름을 꼭 하고 나서 물어보시고. 자, 서술절을 아는 문장. 문장 안에서 서술어처럼 기능하는 절입니다.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한 문장에 주어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참고로 얘는 뭐 서술형 어미가 없어요. 그럼 너무 좋지 않아? 근데 함정 카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얘는요, 봐봐. 문자 때 보면 토끼가 앞발이 짧아요. 짧은 건 뭐야? 앞발이 짧은 거야. 그럼 이거 봐봐. 이 주어거든요. 서술어죠. 근데 얘도 주어야. 그럼 이럴 때 어떡할 거야? 서술어가 하나 부족하죠. 모든 문장은 주어, 서술어 하나의 관계가 와. 하지만 얘는 좀 서술어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그러면 얘네를 먼저 합쳐주고 이거를 서술절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럼 어때? 이거에 대한, 이 주어에 대한, 앞에 주어에 대한 서술어가 생겼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엮어주는 거. 다 똑같아요. 키가 작다, 철수가 키가 작다. 이렇게. 요도. 용기가 많다, 그녀가 용기가 많다. 마당이 넓다, 그 집이 마당이 넓다. 손이 크다, 여기가 손이 크다. but 그가 가수가 되다? 그러면 얘도 이제 뭐야? 우와 주어다. 가수가 우와 주어다 되다. 뭐야 서술절이네. 개 족밥이네. 이러고 딱 하면 바로 틀려. 부호가 쓰인 문장 혼동하지 말랬더니 바로 틀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되다 아니다잖아요. 이거 서술어잖아요. 그럼 얘는 부호입니다. 그럼 얘는 주어예요. 이 새끼 혼문장입니다. 함정입니다. 함정 조심하세요. 함정 조심하세요. 그냥 쏠랑 빠지고는 와, 나 빠졌다 살려주세요 이러는데 누가 널 살려주냐? 시험은 네 혼자 보는 건데 조심해야 됩니다. 예. 함정 있다고 알려줄 뿐이지 그 함정에서 꺼내줄 순 없어요. 넘겨. 그 다음 인용절. 인용절 참 쉬워요. 인용절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요 그냥 따라한 겁니다. 근데 그 따라한 게 절의 형식으로 나타난 건데, 자,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용절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직접 보겠습니다. 민수가요, 너를 사랑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요, 민수는 나에게 너를 사랑해라고 이거 그대로 얘기하면서 뭐 했어요? 여기 큰 따옴표 쓰고요, 라고를 썼습니다. 이게 직접 인용절이에요. 왜? 큰 따옴표 쓰고요, 라고라는 걸 씁니다. 이 라고가 이름이 뭐냐면요, 직접 인용격 조사입니다. 직접 인용격 조사 라고를 쓰고요. 간접 인용격에는요, 종결어미가 다냐, 라자, 마 뒤로 바뀐 다음에 간접 인용격 조사 고만 붙입니다. 그래서 그냥 뜻은 똑같이 안 해도 돼요. 직접 인용격은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해야 돼. 근데 얘는 그냥 사랑한다고 했다. 뜻만 맞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붙인 겁니다. 가끔다가 이제 밥을 먹어라고 했다라고 해가지고 밥을 먹어라고 했다 했는데 밥을 먹어라까지가 하나예요. 라고가 하나가 아니라 밥을 먹어라 띄고 고 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서 요 뒤에 붙는 고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요 뒤에 붙는 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아는 문장도 다 끝이 났습니다. 아마 문제를 일단은 기본 개념 외우시고요.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요, 깨우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계속 저에게 수없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복 숙달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 많이 하시고 보시고 바로 문제 푸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